상대방을 사랑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투게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투지도 않을 거예요. 이때 많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충격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다투고 그 다음 화해하고 나면 이런 걱정을 하더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질려하지 않을까? 이번에 싸웠는데 또 싸우면 질려서 떠나가겠지? 그래서 남자한테 원하는 게 있어도 꼭 참고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친구랑 결혼까지 생각하면 말 다 했죠. 근데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질려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했다가 헤어지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이 드신다면 이번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남자들이 더 좋아해주는 여자, 이런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절대 질리지 않는 여자겠죠. 그럼 절대 질리지 않는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너무 의존하면 질린다, 자주 삐지면 질린다, 이런 뻔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절대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되려면요, 가장 먼저 사람은 어떤 것에 질려하는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질릴 때까지 해본 적이 있으세요? 진짜 쉽게 생각해서 피자를 먹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피자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한 달 내내 피자를 먹었어요. 삼시세끼. 정말 너무 좋아해서 한 달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는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은 질릴 거예요. 이때 질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날 아침에는 피자를 너무 맛있게 먹을 거예요. 점심에 또 피자가 나왔어요. 너무 좋지. 나 피자 좋아하는데. 또 냠냠 먹어요. 저녁에 또 피자가 나왔어요. 진짜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는 피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 피자 100판이 그냥 내 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피자를 먹고 싶다는 욕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나는 원래 피자를 좋아해서 피자 먹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 피자가 당연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요? 피자가 당연해지니까 이제는 피자를 먹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문득 다른 걸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왜요? 왜 다른 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감이란 게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왜 기대감이 없어졌어요? 피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왜 긍정적인 감정이 사라졌죠? 이제는 배가 부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배부른데 억지로 먹으면 어때요? 막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 계속 피자 먹으래. 어때요?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이제는 피자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어지고 당연해졌는데 또 피자 100판이 내 앞에 또 나왔어. 이걸 3일 안에 먹어야 된대. 막 내 입에 우겨 넣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피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피자 100판이 딱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물린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것을 질려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 당연해졌다. 왜? 마음 먹고 얻어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해도 얻어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 숨 쉬는 거 누구한테 돈 내고 숨 쉬나요? 나중에 미래의 대기 환경이 너무 나빠져서 산소통을 달고 살아야 한다면 숨 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할 거야. 근데 지금은 감사하지 않죠. 당연하잖아, 숨 쉬는 거. 아무 노력 안 해도 숨 쉴 수 있잖아요. 두 번째 현상, 기대감이라는 게 사라졌다. 왜? 긍정적인 감정이 들지 않으니까. 자, 우리가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아야 돼요. 내 앞에 친구가 손바닥을 5대 맞아가지고 아파서 기절했어. 나 이제 좀 있으면 맞아야 돼. 기대감이 들어요? 공포감이 들어요? 기대감이라는 것 자체는 조금 있으면 내가 기쁨, 즐거움,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겠다고 예측이 될 때 생기는 거죠. 세 번째 현상, 당연해지고 기대감이 사라진 와중에 다른 선택의 자유가 없다. 당연해지고 기대감이 사라졌다고 해도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요. 왜?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피자가 당연해지고 기대감이 사라졌어도 지금 잠깐 피자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선택의 자유가 있으면 질리지 않아요. 내가 원할 때 피자를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오히려 편안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선택지가 없이 이 피자를 반드시 먹어야 돼. 피자 안 먹으면 넌 천하의 나쁜 놈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해야 돼. 이러면 이제 피자라는 그 음식은 완전히 질려서 이제 쳐다보기도 싫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말했을 때 어려운 거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야, 맞죠? 근데 질리는 과정을 이렇게까지 분해해서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왜 이렇게 분해를 해봤을까요? 이거 알면 질리는 여자 특징이 뭔지, 안 질리는 여자 특징이 뭔지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머리로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게 돼요. 왜냐면 사실 질리냐 안 질리냐는 특정할 수 없거든요. 누구는 남자한테 너무 의지하는 여자가 질린데 무슨 소리야. 어떤 남자는 여자가 아예 자기한테 의지하지 않아서 질리기도 해요. 누구는 여자가 틈만 나면 여행이나 카페 가자고 징징거려서 질린대요. 근데 어디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어때요? 이런 천생연분인 여자가 없는 거예요. 막 카페 가자고 막 징징거려. 와,
나랑 얼마나 카페 가고 싶었으면 징징거릴까. 진짜 사랑스럽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되게 강단 있고 자기 일에 책임감이 엄청 강한 여자를 좋아한다고요? 보통 이런 경우 고집이 굉장히 셀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질려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특징, 그걸 가지고 질리는 성격이다, 안 질리는 성격이다. 이렇게 특정하기도 어렵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아까 피자 얘기할 때 설명한 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질린다? 당연해지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 기대감이 사라지는 와중에 또 그걸 해야 될 때. 이 영상 끝나도 다 기억할 수 있게 핵심 정리. 사람은 언제 질린다? 당연함, 기대 없음, 선택지 하나. 따라 해볼까요? 아, 싫다고요? 오케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질린다. 이것만 알면 남자가 질릴 만한 상황들이 설명이 되고 어떻게 해야 절대 질리지 않은 여자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남자한테 너무 의지하는 여자. 이런 여자가 질리는 여자인가요? 아니에요. 과하게 의지해서 질린 게 아니라고요. 과하게 의지하는 걸 좋아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왜 너무 의지하는 여자에게 질린다는 말이 나온 걸까요? 이것도 질리는 과정을 한번 피자 예시처럼 분해해 봅시다. 처음에는 남자도 여자가 자신한테 의지하는 걸 좋아했을 거야. 그러니까 돈 쓰고 시간 에너지 써서 만났겠죠. 근데 오늘도 의지하고 내일도 의지하고 계속 의지해.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자가 멋진 모습도 좀 보여주고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력을 했더니 여자가 의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않았어요. 어떤 게? 여자가 남자친구한테 의지하는 게. 근데 이제 남자가 가만히 있어도 의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자는 그냥 가만히 있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여자가 나한테 의지하는데 여기서 뭘 더 하겠어요. 그럼 이제 여성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가만히 있지? 왜 연락 안 하지? 그럼 더 나아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왜 나를 당연하게 여기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여성의 기분이 상했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나 빨리 달래줘. 이때 달래줘는 달래주면 잘해줄게가 아니라 달래주지 않으면 혼난다예요. 이런 방식은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가 자신한테 의지하는 게 당연해졌는데 이제 기대감도 없어. 여자가 자신한테 의지할 때 느끼는 즐거움이 없어. 근데 그 와중에 의지하는 거 받아들이래. 다른 선택은 없대. 이러면 질리게 된다는 거죠. 피자를 한 판밖에 못 먹는 남자한테 방금 세 판을 먹여놓고 다시 피자 먹으라고 갖다 준 거죠. 근데 안 먹으면 혼난다고 하고. 뭐야, 이제 피자 봐도 안 기뻐하네. 넌 이제 평생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면 질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 가지 조건 뭐였죠? 당연함, 기대 없음, 선택지 하나. 이것 중에 하나만 무너뜨려도 돼요. 당연함, 이거 어떻게 무너뜨려요? 피자 당분간 안 주면 돼. 숨 쉬는 거 당연해? 숨 잠깐 못 쉬게 하면 돼. 내가 의지하는 게 당연해? 잠깐 의지 안 하면 돼. 이거 어려워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나는 의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 무너뜨리는 게 어려우면 기대감을 주면 돼. 내가 지금까지 포테이토 피자만 줬단 말이에요. 이제 포테이토 피자 맛을 다 알 거 아니야. 그 상대방이. 이번에는 핫치킨 피자 주면 돼. 아니면 너무 배불러 보여? 콜라 한 모금 주면 돼. 아이고 피자 잘 먹네. 요거 한 조각 더 먹으면 콜라 한 잔 시원하게 줄게. 남자친구한테 의지를 안 하는 게 어려우면 의지하면서 그것과 더불어 기대감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빠, 내가 웬만하면 의지 안 하려고 하는데 오빠 진짜 듬직하다. 이렇게 의지하는 거 플러스 인정 욕구도 이렇게 채워줘서 기대감을 주라는 거죠. 기대감 주는 것도 어려워? 해보고 말하는 거 맞죠? 아, 그럴 수 있지. 피자는 주고 싶은데 콜라 한 모금도 못 마실 것처럼 보이면 기대감 주기 어렵지. 콜라 준다고 했을 때 상대가 긍정적으로 느끼지 않으면 말짱 꽝이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 기대감 없는 거, 이거 두 개 다 내가 무너뜨리기 힘들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택지를 주면 돼요. 피자 세 판 먹었더니 좀 배불러 보인다. 그만 먹을래? 더 먹을래? 오빠 듬직해서 의지하게 되는데 부담되면 말해줘. 이렇게 그 남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 돼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결정을 존중해 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러니까 안 질리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뭐라고 했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뽑으면 돼. 당연함, 기대 없음, 선택지 하나. 사실 질리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어려워요.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질리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맞죠? 질리는 게 더 어렵다니까. 그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 죄송합니다. 자, 웃자고 말한 거예요. 기분 상하신 분 있으면 미안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질리게 되는 과정은 보편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질리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이 다 채워져야 질리는 게 아니고 조건이 하나만 채워져도 질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질려하는 사람이죠. 당연하다는 느낌만 받으면 질려하고 아니면 만났을 때 기대감이 없다는 느낌 하나만으로 질려하고
이렇게 무엇인가에 쉽게 질려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랑 연애하면 되게 힘들어요. 관계를 좋게 해보려는 어떤 노력을 해도 잘 좋아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세 개 조건, 당연함, 기대 없음, 선택지 하나,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채우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나는 기대감을 주려는 행동을 했어. 아니면 선택의 자유를 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사랑이 식었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쉽게 질려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 사례를 봐오면서 느낀 점은 쉽게 질려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연애가 끝나게 되는 과정은 한쪽에서 질린다 라고 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보통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끝나게 돼요. 왜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지가 않지? 왜 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하고 싶지? 나 분명 이 사람 좋아하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헤어짐을 향해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질려하게 되는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될 때 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질려하는 사람을 잘 끊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선은 내가 질리는 사람이 되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쉽게 질려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질리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영상 맨 처음에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내가 질리는 사람이 될까봐, 상대방이 떠날까봐 하고 싶은 말 꾹 참고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참으면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야 돼요. 상대방이 질려할까봐 걱정되시는 분은 이것만 떠올리시면 돼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계속 퍼주지는 않았나? 그러니까 내가 공기처럼 당연한 사람이 스스로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 사람에게 공포감을 줘서 기대감을 없애지는 않았나?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내가 압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언의 압박이라도. 이 세 가지 조건을 내가 다 충족시키지 않는 범위에서는요,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말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과 질리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라는 거.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오히려 남자들이 더 좋아하고 더 미래에 함께할 사람으로 여기는 여자는요, 자기 할 말 다 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은데 목까지 차올랐다가 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보통 그게 상대방한테 서운할 때죠. 상대방한테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턱끝까지 막 이렇게 차올랐는데 이거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말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서운하다고 말을 하고 나서 헤어진 분들도, 그렇게 헤어지신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이렇게 헤어지신 분들은 다음 연애를 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서운할 때마다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꾹 참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화병 납니다. 하고 싶은 말 못하고 계속 감정을 억누르니까. 결국에는 터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서운했던 게 다 나옵니다. 한 번 터지면 이제 막을 수 없거든요. 억눌려져 있던 거 다 나오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런 글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애초에 서운하게 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 그래서 날 서운하게 해? 이 남자는 나쁜 남자야. 회피형이야. 그렇게 서운하게 만드는 남자를 별로인 사람으로 낙인을 찍게 되죠. 안타깝게도 방금 설명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애초에 서운하게 하지 않는 남자를 만나. 저는 이 말이 애초부터 불가능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서운하게 하지 않는 남자? 아직 그냥 서운한 상황을 못 겪었을 뿐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애초부터 서운한 감정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사이 좋은 부부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한테 서운한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서운한 게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서운한 상황이 생겨도 그걸 서로 잘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 하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서운하면 그건 상대방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우리 뇌는요, 아주 가까운 타인은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타인은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누가? 우리 뇌가. 그래서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면 이 사람은 곧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물을 마시고 싶어. 근데 못 마셔. 어때요?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들잖아요. 내가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자꾸 밤에 치킨을 먹게 돼. 이거 막 자괴감 들고 그러잖아요. 안 그런가요? 전 요즘 그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나의 그 뇌는 그 상대방을 나라고 인식하게 되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통 여성분들은 서운한 감정으로 인식을 하고 남자는 답답함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한테 서운한 건 내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고, 그런데 나는 이 남자를 이만큼이나 사랑하는데 얘는 그만큼은 아닌 것 같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왜? 나는 얘를 이만큼 사랑하니까 나였으면 이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만큼 얘도 날 사랑하면 분명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데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 감정은요,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뇌가 착각을 한 거니까. 이 사람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자, 그래. 서운한 감정은 사랑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감정이란 건 알겠어.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운한 거 말로 다 하라는 거야? 서운하다고 했다가 헤어졌는데? 자, 지금부터는 남자한테 서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와, 이번 영상 너무 알차다. 그죠?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이 있어요. 구독, 좋아요. 자, 서운할 때 대처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서운한 감정이 들어서 막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나 진짜 서운해 라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인식하기입니다. 뭘 인식하냐? 서운한 감정이 들게 되는 이유를 인식해야 됩니다.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해줬어. 이런 이유 말고요.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왜 들게 되는 건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있었죠?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왜 생겼다고요? 우리 뇌가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생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나와 똑같은 사람, 나는 너, 너는 나. 근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거예요. 즉 서운할 때 처음에는 이 사람은 나랑 다른 사람이라는 거, 완벽하게 나랑 분리된 타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서운하다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똑같은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구나를 스스로 자각을 하셔야 돼요. 나였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 말 자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인식을 하고 나면 두 번째, 확인하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원하는 행동이 뭐였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 확인하는 줄 알아요? 내가 상대방한테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저한테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래저래 해서 고민이 있대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상대방이 해줬으면 하는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대요. 모르겠대요. 본인이 원하는 게 없거나 뭘 원하는지 모르겠대요. 또는 사랑받았으면 좋겠대요. 이러면 이제 저는 좀 착잡한 거죠.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 당신이 생각하는 사랑이 뭔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도와주고 싶어요. 너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서운하면 일단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였는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운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한테 다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랬다고 쌍욕하면 안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라는 소리는 내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걸 다 얘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원하는 행동을 상대방이 하지 않아서 서운하려고 할 때, 서운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걸 말해줘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커서 그래요. 왜 몰라? 그 사람은 내가 아니니까. 자, 근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좋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주면 어떡해요? 좋게 말했는데도 안 들어줬다면 이번 영상에서 계속 말했던 3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였죠?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당연함, 기대감 없음, 선택지 하나.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말하고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없고 상대방이 안 해줬다고 해서 내가 화내고 툴툴대고 따졌다면 이미 상대방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운할 때는 가장 먼저 상대방과 내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정말로 내가 상대방에게 원했던 행동에 대해서 말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로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서운함이라는 감정은 사랑하는 사이에서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탓하거나 또는 이것 때문에 헤어질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결국 그 관계는요, 한쪽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단, 상대방이 들어주고 싶은 방식으로 표현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말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 이걸 말로 해야 되나요? 저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 안 하고 상대방이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내가 말 안 해도 상대방이 알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드는 방법. 그 방법은요, 제가 판매하고 있는 연애 강의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연애 강의라고 하면 그게 도움이 돼? 연애라는 게 배워서 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은 진심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고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랑은 저를 정말 아프게 하더라고요. 연애를 배우지 않고도 잘하는 사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연애 강의를 파는 저도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건 오로지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울 필요 없이. 근데 몇 번 사귀고 헤어지고 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참 마음대로 안 되네. 그때 저는 인간, 남자와 여자, 심리학, 뇌과학, 진화, 성인아이 등등 해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걸 실제로 적용을 했어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아내를 만났고 지금은 두 딸을 포함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딸이 아니라 아들이 있었다면 여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강의로 냈을 거예요. 이 유튜브 채널도 나중에 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들을 사실은 담은 겁니다. 그럼 다 무료로 풀어주지 왜 돈 받고 팔아요? 유료로 있는 내용들은 아무한테나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한테나 알려주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남자친구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 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행동하게 만드는 게 어려우신 분들, 연애만 하면 남자의 처음과 끝이 달랐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제 강의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자부합니다. 저에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오냐면 헤어져서 재회하고 싶거나 헤어질 위기에 처했거나 상대방의 사랑이 많이 식은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하거나 상대방한테 너무 서운한데 서운하다고 말해서 계속 싸웠거나 등등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오십니다. 아마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 상담을 받으신 분들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가셨겠죠. 근데 상담 한두 번 받은 걸로 상황이 확 좋아지셨나요? 물론 좋아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상담받은 그 잠깐 동안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해결책을 가지고 나가지만 남자친구와의 다른 문제가 또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두 번, 세 번 상담받으면 수십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뭐 몇몇 분들은 타로 보고 점 보고 해서 몇 천만 원을 쓰신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마지막에 오신 분들이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점이나 타로 봤는데 몇 천만 원 썼다고.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제 더 이상 상담, 점, 타로 이런 데에 돈 쓰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제 위기 상황이 막 닥쳐가지고 한 시간에 돈 몇십만 원 쓰면서 단편적으로 그 상담 받으면서 해결하시지 말고 애초부터 상대방이 나한테 푹 빠져서 내가 원하는 행동들을 하게 만드세요. 이 강의가 좋다고 자부하는 점은 그냥 이론만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론 파트, 행동 파트, 그리고 예시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론 파트를 듣고 행동 파트의 내용들을 실제로 했는데도 그런데도 연애가 어렵다. 남자를 약간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예시 파트에서 상황별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다 떠먹여줍니다. 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커리큘럼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요, 소중합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은 더 크게 느낄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왜 불안을 조장하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는데요. 우선은 불안하고 불편했다면 미안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에 대해서 조급함이 없었다면 제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란 머리를 가진 사람한테 파란 머리를 한 사람은 다 못생겼어 라고 말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는 너는 파란 머리야 라고 말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겁니다. 노란 머리를 가졌으니까. 여성의 시간은 소중하다는 말을 했을 때 불안함을 느꼈다면 본인도 그러한 사실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 없다. 조급하다. 근데 내가 조급해한다고 시간이 천천히 가나요?
내가 조급해한다고 갑자기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하나요? 불안함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점은 정말 죄송하지만 불안함을 느끼셨다면 시간을 아끼기 위한 행동들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2016년부터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 노하우들, 그리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상담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노하우들 모두 이 강의에 녹였습니다. 강의는 총 62강, 16시간이지만 16시간 만에 만들 수 있는 강의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제가 아껴드리겠습니다. 강의가 잘 이해 안 되면 어떡해요? 우선은 제 강의는 한번 구매하시면 평생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있고, 같은 질문이 반복해서 나온다면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한 번 구매하신 분은 업데이트한 내용도 추가 비용 없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평생 Q&A가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할수록 제가 질문에 답을 드리는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강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매자분들이 많아지고 제가 관리해야 될 분들이 많아지니까. 즉 고민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중에 살 거라면 조금이라도 저렴할 때 사시는 게 낫다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유튜브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혜택이 있습니다. 강의를 구매하시면 상대방이 좋은 남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비혼주의자도 결혼하게 만든 진정한 짝을 찾는 노하우, 잘못된 애착 이론으로부터 벗어나라, 총 3가지의 전자책을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구독 인증은 저한테 따로 해주셔야겠죠. 이 이벤트 혜택은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놓치지 마세요. 단 이런 분들은 구매하지 말아주세요. 지난 연애의 안 좋은 기억으로 남자 자체를 혐오하는 분, 남자를 이용하려고 하는 분, 사랑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이 너무 뚜렷하신 분, 이런 분들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서로에게 실망할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사랑하는 남자에게 정말 행복하게 사랑받고 싶으신 분, 오래 만났는데도 상대방의 속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 결혼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뜻대로 안 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 돈이 아깝지 않은 강의가 되실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헐뜯는 이 무서운 세상에서 서로 등을 맞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짝을 찾고 싶으신 분들, 그런 사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유튜브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정말 고퀄리티의 내용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사는 삶, 정말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거나 지칠 때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이 생긴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많은 축복이고, 그런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나도 제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그럴 확률이 올라가겠죠. 여러분들도 축복 같은 삶, 그런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랑을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